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나우 유호정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프레스나우로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국회와 세종의 보건복지부 그리고 오송의 질병관리청을 동시 연결해 화상 국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시대 첫 비대면 국감입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오늘 오전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락해달라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상황에 당장 2,700여 명의 의사가 나오지 못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들이 진정한 의사로 태어날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2인에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정상들 간의 전화 외교를 통해 유 본부장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유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세계 164개 회원국을 둔 WTO 역사상 첫 한국인 수장이자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 만찬 기조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나옵니다. 지난 19일 새벽쯤 부산 한 아파트에서 드론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드론을 확인했더니 그 안에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이 담겨 있었는데요. 한밤에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불법 촬영을 한 겁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의 남성 2명이 붙잡혔는데 이들은 드론을 잃어버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판매 목적으로 불법 영상을 다수 촬영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나우였습니다. 네, 프레스콕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올라서면서 당국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두 자릿수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가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이 집회라든지 여행,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지만 집회를 하겠다는 비대위 쪽에서는 여전히 강행 의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바로 이 문제, 내일 한글날 집회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쟁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청 본청에서 현재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차벽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오늘도 뚜렷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개천절 집회 당시 과잉 대응이었다라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고 여당은 경찰청장이 수고했다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인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은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라고 하면은 책임과 처벌의 이런 형평성 등을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차벽이나 철제 폴리스 라인 등은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걸 거듭 강조한 셈입니다. 다만 김 청장은 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차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집회 때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마는 차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경찰이 쭉 줄을 서서 이렇게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았나요? 그때 광화문 집회 때는 그게 붕괴가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런 불법 집회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뭐 사람을 통해서 막고 있다가 만약에 이런 불법 상황이 벌어지면 추후에 이제 하는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염이 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조치에 해당한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 조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경찰은 이번 한글날에도 또다시 이 차벽을 설치할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번에도 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다만 일각에서 지금 차벽 대응을 두고 위험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일반 시민들의 통행까지 막은 것이 적절하느냐 이 지적을 두고는 경찰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집회 관리는 철저히 하되 이 차벽 운용 수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김 청장 역시 국감장에서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지하철이 이 광화문역을 아예 지나치지 않는 무정차 조치가 통과했죠. 이뤄졌었는데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뭐 셔틀버스를 추가로 운행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너무 과잉이다라고 보는 여론이 높아요? 아니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다라는 여론이 높아요?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적절한 조치였다라는 생각을 잘했다 이렇게 보는군요.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선택지가 1번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조치였다. 그리고 2번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3번이 잘 모르겠다였는데 2번에 답한 사람이 56.4%로 나타났고요. 반면 이 과잉 조치였다. 1번에 답한 사람은 40.6%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집회 차단,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최근에 추석 감염의 뭐 조용한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진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저희 여론조사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도 과잉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전 좀 놀랐어요. 40%나 됐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 당국이 펜스라든지 아니면 차벽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한 그 저간의 사정이 좀 읽힙니다. 여론이 썩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는 불가피하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한 방역이냐 아니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었느냐 이 두 가지만 지금 놓고 봤을 때 아까 53대 40 이렇게 나왔죠. 사실 저도 지난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이 나왔을 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금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10월 3일 새벽부터 설치된 저 차벽 그리고 썰렁한 광화문 광장 그리고 빈틈없이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저 차벽을 보고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요정 기자의 리포트 중에 비례 원칙이라는 얘기도 살짝 들어 있었어요. 우리 헌법에 불변에 절대로 지켜야 되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소급 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라는 뭐냐면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는. 그러나 맞는 적당한 조치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연결해서 붙는 게 과잉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번에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항상 유혹을 느낀단 말이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또 이와 유사한 잣대와 기준을 내세워서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약받고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광복절 집회 때의 트라우마, 광복절 집회에서 그 수많은 분들이 모였고 또 거기서 확진자가 뭐 550명을 넘어설 정도로 실제로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아직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막는 게 맞다라고 동의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다른 사안,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상당히 끔찍합니다. 최소한으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선에서 집회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도 이렇게 최소한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하에 집회 금지 또 집회를 통제해야 되지만 집회를 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도 정말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광화문 집회 때 그게 안 지켜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비대위, 그러니까 8.15 비대위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8.15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집회 신청을 했죠. 그런데 경찰이 불허 통고를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정법원 심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당장 저녁 때쯤 나오겠죠, 결과가. 그렇습니다. 당장 뭐 예고된 집회가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 비대위가 법원에 낸 신청서를 보면 지금 8개월간 모든 5개 집회가 금지가 됐다.
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상당히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밝혔거든요. 지난 이제 그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어쨌든 서울행정법원이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이제 불허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개천절 집회와 같은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000명씩 나눠서 서로 다른 곳에서 2,000명이 집회를 하겠다. 또 이제 의자를 두고 거리두기 2m를 띄워서 잘 지키겠다. 이렇게 8.15 비대위 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2.5단계 상황에서 100인 이상 실외 이 행사는 모두 지금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2,000명이 모이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8.15 때는 100명을 허가했는데 수천 명이 오면서 이 난리가 났고 이분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약속을 이분들이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이 지금 경찰이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할 것인가? 저는 이런 뭐 기본권이냐 이거 생명권이냐의 지금 다툼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건 이제 공권력이라는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권력의 생명이 사실은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뭐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최초의 광화문에 산성이 쌓인 건 2003년입니다. 그때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뭐 산성 뭐 등이 이제 쌓여졌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도 생명권이 기본권보다는 우선이 되지 않느냐. 생명권. 공공의 안전이 더 우선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인데 그 판단을 하는 차원에서 공권력이 지금 좀 일관되지 않은 원칙들을 이제 갖다 붙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는 또 뭐 과도한 반헌법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걸 반대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벌써 이런 산성 얘기가 20년째 되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었느냐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합헌 뭐 이거는 위헌 이런 얘기 뭐 몇 번의 이제 판결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러면 원칙과 기준에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명 이상이 모였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그리고 구속력이 공권력이 발생할 수 있는 털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